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요 접선에 대한 설명을 따로 또 조금 할 거니까 미분법을 살짝 합시다. 요거는 이제 미분적분에 나오는 건데 한번 해보죠.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fx가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미분한 게 f'x죠. 요 기호를 만든 사람이 라그랑주입니다. F'을 만든 사람이 라그랑주예요. F'X 이렇게 만든 사람이 라그랑주야. 라그랑주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미분이라는 것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접선의 기울기 양수죠. 접선의 기울기 0이죠.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 음수,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이렇게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안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추적할 때 써요. 이게 함수로 접근한 게 라그랑주식 미분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과에서 배우는 거는 요 미분을 만든 사람이 라이프니츠예요. 라이프니츠는 요 함수화 되지 않아도 이게 표현이 되면 다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식 표현은 요걸 dxd로 써요. dx, dy 이렇게 씁니다. y에 관한 거를 x로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변화량을 구해서 델타 x, 델타 y를 구해서 극한을 붙인 거지. 이렇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붙인 거를 요거를 붙인 거를 요렇게 쓰는 거죠. dx, dy라고 씁니다. 원래는 dx, dy라고 하고 dx 분의 dy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분수꼴로 처리해도 의미가 똑같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dx, dy라고 우리가 쓰지만 dx 분의 dy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결국은 dx, dy를 구하는 건데 이런 함수 중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 x라고 하는 것이 ft, t라는 미지수로 y라고 하는 것이 gt, t라는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t를 소거하면은 xy를 나타낼 수 있긴 하지. 그러면 이렇게 바꿔질 수 있거든. 이게 y는 fx라는 걸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바꿔지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 거지. 그래서 얘를 t로 미분하면 얘가 t에 관해서 dt의 dx는 이라고 만들어지죠. 그죠? 요거 미분한 거니까. 그 얘를 미분하면은 t에 관해서 y를 미분한 거니까 dy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되죠? 그냥 저거 미분하고 저거 미분하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dx, dy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dt, dy, dt, dx 그 다음에는 dt, dy 이렇게 해서 구해도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나눠져서 풀어도 미분한 결과가 된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 불편하니까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이야. 알았죠?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처럼 막 처리를 해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풀 게 어느 거냐면 요거를 4개 변수 미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21페이지 쪽에 가면은 5번
매개 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된 걸 매개 변수라고 그래. 거기 보면은 매개 변수로 나타난 x라는 것이 1 더하기 t분의 2t에다가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이 1 더하기 t분의 t제곱이에요. 1 더하기 t분의 t제곱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여기 이게 자기는 t에 관해서 t에 따라서 x가 변하고 t에 따라서 y가 변하니까 이걸 t에 관해서 x, y 값을 구하면 그림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함수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의 미분법 이게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쓰면 돼, 그죠? 되면은 예를 들어서 x는 t고 y는 2t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2x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건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요거의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거를. 그럼 얘를 따로따로 이건 합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라 뜻이야. 그래서 dx, dy를 구할 때에는 dx, dy라는 걸 구할 때는 dt분의 dx를 구하고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 dt분의 dy를 구해서 미분해도 된다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제 t로 관해서 미분할 거죠. dt분의 dx를 구하면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요 미분하는 걸 배웠냐? 배웠어요? 요 나누기 미분 배웠어? 안 배웠지? 곱의 미분은 배웠냐? 그래서 미분하는 걸 보면은 다 결국은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미분할 때도 f라고 하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더해졌을 때 미분을 하면은 그냥 각각 미분하면 되는 거야. 빼기도 마찬가지야. 덧셈 뺄셈은 쉬워. 곱하기의 미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럼 덧셈 뺄셈하고 곱셈만 배운단 말이야. 문이과 공통은 나눗셈도 있지. 없을 리가 있나? 그럼 있어요. 만약에 g분의 f라는 것을 미분하면은 도함수의 정의에 넣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죠. 거기서 넣어서 구해서 정리해 보니까 나눗셈에 대한 미분이 분모의 제곱에다가 그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미분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 미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있는 거야. 근데 나눗셈의 미분은 이과 쪽에서만 배워. 여기까지 알겠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나눗셈은 이과 쪽에서 배워. 왜 그러냐? 나눗셈이 훨씬 어려워. 여기까지 하는 거 정도는 해볼 만하다 이거지. 근데 나눗셈의 미분은 훨씬 어려워. 난이도가 그 이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배워. 원래는 다 있다 말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알겠죠? 근데 문이과 공통은 여기까지만. 여기는 둘이 더한 거랑 뺀 거 미분한 게 각각 미분이니까 뭐죠? 앞에 거 미분, 덧셈, 뺄셈, 뒤에 거 미분. 따로따로 해주면 돼 그냥. 덧셈, 뺄셈은 쉬워. 곱셈, 나눗셈이 어렵고. 그 중에 곱셈까지는 가르쳐. 왜? 그래서 나중에 나눗셈도 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잖아요. 요걸 미분하면은 분모의 제곱에 1 더하기 t의 제곱에 요거 미분하면 2 그대로 분모를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저거 그대로 둔 다음 분모 미분하면 1이네요.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은 dt, dy겠죠. 그죠? y를 미분할 건데 t에 관해서라는 뜻이야. 일부러 t를 주는데 t가 결국은 뭘 뜻하는 거니? 문자가 3개잖아. x하고 t하고 y가 있잖아. 3개. 이게 t가 있다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미지수가 3개란 얘기인데 시간을 뜻하는 거야. 시간을. 뭐든지 시간에 따라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간에 관해서 나타낼 거 아니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같은 거야. 그래서 거속시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글로 귀결이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요것도 분모의 제곱에 그 다음에 미분 2t죠? 그대로 해주고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미분해주면 분모 미분하면 1이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 요거가 얘분의 얘니까 이건 지워지고요. 요거 남고 그러면 2분의 요거 남을 거잖아요. t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되더라. 알겠어요? 이거를 굳이 또 y나 x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이 자체로 나타냅니다. 여기다가 t 값을 줘요. t 값이 근데 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여기에 접선을 찾았어 이렇게. 근데 요 값을 t가 얼마일 때 이렇게 1초 후에 고기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모든 점을 다 구할 수 있다.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매개변수 미분이라고 그래. 매개변수 미분.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t를 줬다는 거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x값,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y값을 취하면 변화량을 x하고 y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쓰는데 이런 표현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나중에 찾잖아. 근데 광범위하게 쓰는데 우리가 뭔지 몰라. 그냥 하는 방법만 배우는 거지. 알았죠? 활용될 때는 나중에 활용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대를 가면 야 시간에 따라서 변한 거를 니네가 찾아와. 그럼 찾아가지고 필요한 걸 구하는 거야. 컴퓨터에 대부분 다 있겠죠. 아닌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거는 있는 걸 쓰겠지만 프로그램을 없다면 스스로 이런 걸 찾아서 만들겠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미적은 빠질 수가 없고 공대는 필수인 거야. 그래서 미적분학을 대학교 1학년 때 미적 다 배웁니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주로 이런 거 위주로 배우는 거야. 주로. 그러니까 대학교 가시면 대학교의 미분적분이 고등학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어려워요. 알겠죠? 우리 극한을 대강 이게 다가간다는 거 하잖아. 대학교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식을 좀 써야 돼.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극한을 배우고 대학교 가면 다시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도 기호로 정의를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대학교 때 배웁니다. 자, 다음에는 유형 6번. 이게 매개변수예요. t가 주로야. 그 다음에 이 t에 관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3변수잖아. 3변수인데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말고 각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어요. 삼각함수의 각도가 변하잖니. 그래서 물체가 움직일 때는 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할 때가 21쪽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러면 5-2번도 하나 볼까요? 5-2번 하나 보고 갑시다. 5-2번에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곡선이 x는 t제곱이고 이걸 미분하기가 좀 쉽죠. y는 t의 c제곱 더하기 2t의 제곱에 더하기 3이고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 여기에 어떤 점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이것이 얼마냐면은 2분의 1이다. 즉 요게 미분한 거니까 dx, dy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야. 그럼 나는 dx, dy를 구하는데 여기에 요걸로 만드는 t가 있잖아. 근데 t가 t로 관해서 x, y가 나타나는 거니까 요 식이 y하고 x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y는 fx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런 관계식인 거야. 자, 그러면 저기에 a, b에서 쓰니까 a, b가 여기에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는 값을 구하면 이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a제곱, b제곱이죠? 그러면 찾아줄 거야. 그러면 dx, dy를 구하면 요거는 dt, dx에다가 dt, dy가 될 거고 dt, dx라는 거는 저걸 미분하니까 2t고 저걸 미분하면은 3t의 제곱에 더하기 4t니까 2분의 3t 더하기 4인데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t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이야. 그죠?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데이터였을 때 요점이 생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값은 1이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4겠죠? 1,4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는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는 유형 6번입니다. 유형 6번은 어느 거냐면 각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각도에서. 어려운 건 별로 없어 여기 사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때문에 이과 쪽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문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과에서 이런 표현을 위주로 쓰는 거야. 자, 매개 변수로 나타냈어요. 매개 변수가 세타야. x가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야. 다음에 y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야. 그럼 저게 세타로 나타냈는데 세타로 나타낼 때도 많아. 세타로 나타냈는데 사인의 세타를 미분하면 뭔지 혹시 알아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다네. 야, 너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돼요.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세타죠? 시컨트 안 배웠지? 코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1이 돼요. 그죠? 원래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알잖아.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엄청 길었어. 사인 세타를 미분한 시기. 엄청 길어. 허벌나게 길었어. 그래서 저거를 미분하는 것 자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일러가 연구를 엄청 많이 하던 천재니까 많이 하다 보니 그 식이 결국은 코사인과 똑같네라는 걸 찾았어. 그래서 지금 간단히 기억하잖아?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쪽의 미분은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야. 근데 지금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쉬워진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곡선을 뜻하잖아. 세타로 주어지면 주로 이게 또 어떤 함수가 돼. 얘는 어떤 함수라고 하냐면 사이클로이드라고 그래. 들어봤어요?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요. 들어본 거야? 사이클로이드 안 들어봤어요? 최단 하단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그죠? 놀이동산에 가면은 여친하고 놀이동산 가면 놀이동산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재밌냐? 없죠. 이렇게 생겼어. 이차함수 아닙니다. 공을 내리면 공이 가장 빨리 내려와. 옛날 수학자들도 이런 거보다 공이 가장 빨리 내려오는 이 곡선이 있다는 걸 알았어. 알았는데 나만 아는 거지. 어떻게 해줄 수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알았는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편지를 해가지고 라이프니츠도 뉴턴한테 혹시 이거 알고 있어요? 라고 편지까지 보냈어. 뉴턴이 답장을 했지. 나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한 천재들은 다 이게 있다는 걸 알았어. 정립이 안 됐을 뿐이니까. 그때 당시는 얘기했죠. 요거를 미분하는 게 엄청 길어. 알아도 설명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뉴턴이 그 교수직을 할 때 학생들의 질문을 극히 혐오했어요. 대답을 안 해줘. 왜냐? 귀찮거든. 안 해줘. 책도 엄청 어려워. 그 뉴턴 책을 해석하는데 그 후세들이 해석을 못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죠. 많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여러분이 타잖아요. 그럼 자전거 만약에 바퀴에 여기다가 불빛을 달아놓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이 불빛이 어떻게 움직여? 자전거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바퀴가? 그럼 불빛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돼? 그치? 여기다 불빛을 장치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굴러가. 그럼 이 불빛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요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야, 얘가. 알았죠? 자전거 사이클이라고 하지?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나온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나타낸 곡선이 자세히는 몰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을 텐데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곡선이야. 여기에 특정한 값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야 돼.
그러면 dx dy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걸 미분하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되죠. 다음에는 dx d세타죠. d세타 dy 미분하고 d세타 dx 미분하면 저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dx dy라고 하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저기 1 플러스 어디가? y 세타 어? 여기 1 플러스로 돼 있어요? 아니가 6번에. 아 6번에 1 마이너스 코사인 되지? 네.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되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미분이야.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세타가 각도가 주어지잖아. 30도일 때 그러면 여기다 여기 다 세타 축이다. 여기서 30도일 때 그걸 표시하면 얼마가 되겠죠. 이렇게 생겨서 세타가 2분의 3파이에 대응되래. 2분의 3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는데 이게 답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접선을 구하고 이 경사를 다 알았다 치자. 그러면 요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내가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거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야지 철사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니냐? 그럼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에는 적분을 써요. 그럼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 알았죠? 만약 교량 같은 거야. 이런 모양을 아치를 만들고 싶어. 딱 이런 굴곡이 되게 해야 돼. 왜냐면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 눈에 안정적인 곡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길이를 재가지고 딱 껴와서 살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만들잖아. 길이를 쟀는데 철사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따가 할 거 아니야. 돈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건데 그거를 정확히 못 대면 돈이 엄청나게 손해나겠지. 당연히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쓸 거 아니냐? 일하는 사람 모르지만 간부들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 써. 알겠어요? 다 계산해서 가져옵니다. 됐죠? 이런 의미를 갖는다. 저거 세타를 미분하면은 그럼 1이 돼요? 이 x랑 똑같이 미분하는 거야. x 빼기 사인 x라 보는 거야. 여기서 미지수가 세타도 미지수고 x도 미지수고 y도 미지수야. 알겠죠? 그냥 요거를 미분하라는 거야. 요거에 관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한 게 매개 변수의 미분인데 그게 두 종류가 있어. t에 관해서라든지 t는 시간을 뜻해 주로. 그 다음에 각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당연히 요렇게 생긴 도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떤 도형도 있냐면 원안에 이렇게 생긴 모양도 사이클로이드라고 하고 많아요. 도형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런 도형들이 관측이 되면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알려져 있는 도형들을 식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접선도 구해보고 길이도 구해보고 넓이도 구해보고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 보니까 기호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걸 알아야 되는 틀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라는 뜻. 다음에는 앞에 넘어가면은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어요. 음함수.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 배우는 거는 매개변수의 미분법이 있어. 매개변수.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하래 딱 이런 말이야. 이게 매개변수의 미분법이고, 그 다음에는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있는데 합성함수는 문이과 공통으로도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살짝 내용이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배워요. 자, 음함수의 미분법은 뭐냐? 그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함수가 아니지만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곡선, 접선도 구할 수 있고 타원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지만 접선도 있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넓이도 있어, 평행 이동도 돼. 다 되잖아.
함수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fx, y는 0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y는 fx 쓴 건 함수지?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구분하면 그걸 양함수라고 해. 알았죠? 그냥 y는 fx를, 그다음에 fxy는 음함수라고 해요. 자, 음함수에도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걸 구할 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음함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코로 만약에 1이면 이게 1이잖아요. 이런 게 음함수거든. 이걸 미분하는데 우리가 미분할 때는 내가 구할 게 dx, dy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 매개 변수로 1-y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t라고 두면은 x제곱이라고 하는 건 t가 되고, 그죠? 1-y제곱은 t가 되니까 아까 했던 매개 변수 미분하고 같아지잖아.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더 고쳐야 되잖아. 루트로 해갖고 이렇게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두 개가 x하고 y가 관계가 돼 있는 거야. y는 2x라고 하는 의미나 이거랑 의미는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y를 x에 관해서 미분해 주잖아. 그럼 y를 x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x 자체는 그냥 x 자체로 처리가 되는 거고 y라고 하는 것이 이게 x를 품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한 거에다가 그 뒤에 dx, dy를 붙여주는 거지. 상수는 제로. 그래서 dx, dy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돼. 그러면 이 y는 x에 관한 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 루트 1 빼기 x제곱으로.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x값 구해주면 y값 자동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쌤, dx, dy 조교대 y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y는 2x라고 되면 이렇게 생긴 거를 x로 미분할 거니까 dx, dy라고 하는 것이 네, 2라고 쓰는 거거든. 네, y는 x를 갖고 있는 식이라고 보고 그거를 미분하면은 요 y라는 것을 미분한 게 dx, dy를 붙이는 거야. 얘를 미분했다는 뜻이. 그럼 요걸 미분했다는 뜻이 dx, dy이고 요걸 x로 미분한 게 이렇게 쓰잖아. 얘도 결과적으로 y는 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x를 품고 있는 식으로. 네, 그러면은 그걸 미분하는데 y제곱이니까 y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이걸 y가 하나일 때가 여기가 1 dx dy잖아. y제곱이면 y가 두 개 있는 거잖아. 네. 됐죠? 이렇게 처리된다. 그러니까 미분할 때는 이렇게 x, y가 나오면 x는 그냥 미분하고 y를 미분할 때는 그 뒤에 dx, dy를 붙여서 처리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이런 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x제곱에다가 더하기 3xy에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넘겨서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거를 구하고 싶다 이거지. 미분하라 이거지. 난 dx, dy를 구할 거잖아. 그럼 얘를 그냥 미분해. 그럼 얼마야? 2x죠? 이건 처리가 끝난 거야 그냥. 그죠? 그런데 얘는 여기에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y가 결국 x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미지수로 보고 고배 미분을 해. 그럼 고배 미분은 얼마야? 3x에다가 그죠? 미분 y는 그대로지? y 미분한 게 아니지? 고배 미분이잖아. 미분 3 그대로 그죠? 여기는 x 미분한 거지? 플러스 그대로 두고 y 미분하면 1이지? y를 미분했으니까 그 뒤에 dx, dy를 붙입니다. 우변은 0. 됐어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dx, dy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분의 2x 더하기 3y 이걸 굳이 y를 고칠 필요가 없어. x를 갖고 있는 식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관계는 여기 있으니까 뭐 이거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처리하는 걸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유형 1번. 이거 어려워요? 어렵냐? 아 추워 씨. 아 히터 춥지? 아씨 히터를 틀어달라고 할까 했는데 아씨. 에이 좀만 참으면 끝났어. 자 유형 1번. 자 거기에 보면 곡선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매개분수는 아닌데 함수도 아니잖아. 저걸 미분하고 싶은 거야. 어떤 곡선이건 당연하니까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위에 점 1,3이 있단 말이야. 1,3 x값은 1이고 y값이 3인 점에서 접선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래. dx, dy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랬을 적에 a, b를 구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마이너스 1,3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x는 1, y는 3, x는 1, 더하기 b는 0은 성립할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다음에 미분해야지. 그럼 미분하면은 미분해줘. 미분하면은 dx. 미분하면은 2y인데 y 미분했잖아. dx, dy를 붙여요. 그 다음에 a 미분하면은 a죠 그냥 0이 되겠죠. 따라서 dx, dy는 어떻게 하냐면 dx, dy는 넘기면 되니까 2x 더하기 a에다가 2y로 나눈 건데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3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6에 2 더하기 a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 2 더하기 a라고 하는 것은 6이 돼서 a는 4야. a는 4면은 b 나오겠지 여기다. 그래서 a, b를 구한다. 알았죠? 이렇게 처리한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얘를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 어떻게 처리하냐면 매개 변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매개 변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도 t를 갖고 있는 거야. 얘도 t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아까 매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dt dx고 dt dy였잖아. 그런데 분모에 다 t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t를 나중에 날릴 거야 아예. 그래서 이거를 x를 미분하면 2x가 되고 뒤에 dx를 무조건 붙여. 이게 x를 미분했다는 흔적이야. y를 미분하면 2y에다가 뒤에 dy를 붙여. ax, x를 미분했으니까 dx를 붙여. 산수는 0이야. 이렇게 해도 똑같죠. dt가 있었던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dx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똑같아. 알았죠? 그래서 그냥 저거 여기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미분할 때 야 미지수가 섞여 있어도 결국은 t로 치환해서 할 거니까 그냥 x 미분하면 dx 붙여, y 미분하면 dy 붙여, z 미분하면 dz를 붙여도 돼. 뒤에 t가 밑에 깔려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각각 미분해. 전체 미분해 버려. 전미분. 알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분할 때 보면은 미지수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잖아. 근데 미지수가 연관이 전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이 미지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면 돼. 그냥 따로따로 얘 따로 한쪽에 편해서 그냥 미분하면 돼. 그 편미분. 그 표현이 달라. 우리가 D를 안 쓰고 대학교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기호를 다른 걸 써요. 미분할 때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 어떤 걸 미분하잖아. 한 번 더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식을 미분해도 그 식에 관계가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또 사인 되고 코사인 되고 100번 미분해도 여기를 안 벗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100번 미분한 식, 야 이걸 100번 미분한 식하고 그 다음에 100번 이거 95번 미분한 식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어. y가 뭔지 찾아봐. 이게 미분한 거야. 는 걸 부를 수도 있잖아.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알겠죠? 그럼 이걸 추적해서 찾는 거야. 이게 뭐 y가 원래 뭐였게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만 나오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대학교에서도 다 식을 안 돼.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미리 검증을 하고 풀어. 알았죠? 그거 외에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아야 푸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런 거를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1-1번 같은 경우는 그걸 미분할 수 없잖아. 루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해줘.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원이 되잖아. 그지? 이걸 미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미분하면 상관없을 거 아니야. 왜냐? x제곱 y제곱은 4인데 그럼 이렇게 생기는 원이야. 근데 거기에 y는 루트는 플러스니까 요거만 하라는 거거든. 요거만 할 거면 그냥 이 원래 거에서 구해가지고 접선 구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게 나오면 살짝 이렇게 유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x제곱에다가 3xy의 세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이걸 미분해서 dx, dy를 구하라. 이것도 음함수야. 그러면 x제곱 미분하면 2x, 그죠? dx 붙이고. 다음에는 요거 두 개가 곱해졌네. 미지수가. 앞에 거 미분하면 3, dx 붙이고. 그대로 두고. y제곱, 3y의 세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3x. 뒤에 거 미분하면 3y제곱. dy 붙이고. y제곱 미분하면 2y. y 미분했으니까 dy 붙이고. dx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dx로 나눠주면은 dx dy, dx dy. 그래서 dx dy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저걸 다 넘기면 되지? 마이너스 넘어가면은 2x 더하기 3y 세제곱에 이거 나눠주면 되니까 9xy 제곱에 더하기 2y 이게 답이야. 알겠죠? 저걸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요렇게 대부분 대학교 교수를 다 이렇게 써 그냥. 근데 고등학교에서만 이상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써도 다 돼.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나누기로 써. 그래서 옛날에는 dx, dy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냥 dx분의 dy 그래도 됩니다.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지금은 다 저 기호가 그냥 나눗셈하고 같은 의미로 다 사용이 되더라. 아우 추워.